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건강보험료로 여러분의 투잡 여부를 절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쿠팡이츠라든가 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거나 뭐 크몽에서 어떤 사이드 잡을 하셨다거나 블로그를 쓰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떤 소득을 올리셨을 때 언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세, 근로자 종합소득세인데요. 어,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올리신 소득은 근로소득이 있죠. 여기에 어떤 게 이제 붙을 겁니다. 뭐 이자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마 이쪽 파트일 거고요. 어떨 때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는 알게 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은 언제 종합소득을 신고하냐면요, 애매하게도 연중 퇴사를 하면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해주는 거죠. 제대로 연말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때 제대로 신고하셔야 되고, 연말정산은 하셨어요. 연말정산 했지만 어떤 서류가 누락되어서 추가적으로 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또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타 소득은 어떤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말 그대로 기타 소득이에요. 예, 그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이 합쳐야 되고, 가장 메인은 요거겠죠. 투잡 등 여러분들이 직장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를 하신다거나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중근로자는 이제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된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행위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뒤에 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하셨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뭐 장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각각 신고하셔서 근로소득은 아마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이미 하셨을 테고요. 사업소득 관련된 이런 소득은 근로소득 외 신고는 5월 달에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말정산 2월 달, 사업소득 5월 달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다. 그럼 여러분은 엔잡러라면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회사는 알까? 걸리면 어떡하지?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로 한 세 가지가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연금 이중납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두 직장에서 이제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정 금액 상환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면은 조정이 발생해요. 사례는 회사가 두 군데 있는 거겠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가령 임원인 분들은 모회사, 자회사에 임원을 겸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두 번 발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를 재직하면서 병원이나 학교에서 별도로 이렇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걱정 사항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건 요 두 가지일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급여 발생이 있냐, 직원 유무에 따라서 저 국민연금 이중 납부 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돼서도 걱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면 한 직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잡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요게 이제 메인일 수도 있는데, 어이없게도, 정말 어이없게도 동료나 지인에게 떠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뭐 하는데 모두 한다. 그럴 때 동료의 제보가 인사팀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 연말정산 관리를 이제 이중근로가 있으신 분들이 각자 신고하지 않고 한 곳에서 그냥 합산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당연히 알겠죠. 요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살짝 정말 터무니없지만 회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로 어디서 또 이중근로를 하신다거나 근로 하시면서 사업, 고용 여부에 따라, 그리고 아까 근로를 하시면서 내가 법인 사업자를 내서 대표자일 때 4대 보험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4대 보험 정보가 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회사가 알 수 있진 않을까? 이겁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1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직원이 없는 거죠.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고 1인 사업자 있다가 범위가 커져서 직원을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만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 사업자를 내서 대표이고 당연히 급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로 추가 납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건강보험료로 여러분의 투잡 여부를 절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보면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라면은 직원을 채용하면은 직원의 소득 이상은 대표가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사업장 가입자가 복수 가입이 되고요. 이때 기준 소득 금액을 넘으면 이걸 합산하고 이 직장 가입자와 내 개인 사업자 간의 국민연금을 안분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동일하게 법인 대표일 때 급여가 있으면 또한 이 급여를 양쪽 다 합산해서 기준소득 금액을 넘으면 안분하는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러면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넘으면 조정 통보서를 사업장에 발송을 합니다. 내 회사에 발송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 보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발생을 할 거고요. 타 법인의 대표인 분이 보수가 있다면 역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이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를 등록했는지 뭐 직원이 있는지 건보료를 추가로 뭘 내는지 타법인 대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이제 줘야 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의할 사항은 전 이거 같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겸업 금지 조항 그리고 뭐 어떤 회사 일 외에 다른 걸 한다면 회사에게는 알려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명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뭐 인사위원회 회부되거나 뭐 징계, 최악의 경우는 해고도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경쟁 업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업종을 내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브랜드가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본업과 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겸업이 동종 업종이면은 이게 분명히 기밀 유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법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회사의 기밀 유출로 소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쿠팡이츠나 크몽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가령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법인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내가 대표여서 별도로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 국민연금 기준 월 소득 상한액을 양쪽을 급여를 합쳐서 그게 넘어가면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회사야 정보 그런 건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겸직, 경업 그런 법률적 리스크를 오히려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